자, 직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도 제가 수업을 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그래서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배울 건데 첫 번째는 요거예요. 한정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냐라는 거. 두 번째는 그 뒤에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 거냐. 세 번째는 서로 다른 점 중에서도 저는 요거 의미 있게 봅니다. 네, 요게 y절편, 요게 x절편이죠. x절편과 y절편이 돼 있는 거 어떻게 구할 거냐. 네 번째는 저는 요거 따로 생각하는데 요렇게 x축에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은 어떻게 구할래 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개네요. 죄송해요. 요런 형태. 일반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일반형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인 한정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건데 이 유도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쓰는 게 어떤 건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유도할 때 만들어지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런 식을 부르는 말이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내가 구하려는 도형 위에 있는 점을 첫 번째는 x, y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 둘의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관계식이라는 건 등식을 말하는 것. x, y가 들어간 등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직선의 방정식의 자취의 방정식의 이거 유도의 핵심은 뭐냐면 직선 위의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는 같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언급이 없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 위에 어떤 두 점을 잡더라도 그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는 모두 같습니다. 됐나요? 그럼 내가 최종적으로 점의 좌표가 얼마고 기울기가 한 점 누구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라고 했을 때 그 직선 L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첫 번째 잡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요 점과 이 점의 기울기가 항상 m이다 라는 걸로 식을 세우는 거. 됐죠? 그럼 오히려 뒤쪽에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면 되는데 x 증가량일 때 제가 요거에서 요거를 뺐죠. 그러면 b의 좌표에서 a 좌표를 뺐으면 y 좌표도 b에서 a를. 반대로 제가 a의 좌표에서 x1 빼기 x2를 했으면 y 증가량도 그냥 y1 빼기 y2만 해주면 돼요. 이 순서만 잘 지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점을 이용한 기울기가 같다는 거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유도를 할 거냐? 그러면 주어진 한 점이 얘죠. 그러면 내가 잡으려는 점이 L 위의 방정식, L 위의 한 점을 누구로 둘 거냐? 이렇게 P로 두겠습니다. P, X, Y로 잡을게요. 그러면 등식은 뭐로 만들 거냐? 자, 여기에 주어진 점과 내가 직선 위의 점의 기울기가 항상 M으로 일정하다는 거죠. 그래서 M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M은 x 빼기 x1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다. 그래서 걔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점 2,1을 지나고 기울기가 3인 직선의 방정식은 y 빼기 지나는 점의 y 좌표는 3의 괄호하고 x 빼기 지나는 점의 x 좌표다. 이렇게. 따라서 정리하면 y는 3x-5라고 정리가 되는 거. 이해되나요? 근데 제가 좀 더 추천하는 건 이런 걸 이렇게 정리한 걸 저는 표준형이라고 할게요. 표준형에서는 x계수와 y 상수항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x계수는 기울기를 뜻하고 상수항은 x가 0일 때의 값이니까 y절편을 뜻해요. 그래서 전 좀 더 쉽게 찾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x계수고 x에 대한 1차니까 y는 일단 3x를 적는 거예요. 기울기가 3이니까 2,1을 지나야 되면 x에 2가 들어가면 최종 결과가 1이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이
현재 6이니까 빼기 5를 해줘야 1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1차식을 찾아내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1번 볼게요. 이거를 지나고 기울기가 2인 직선. 저는 그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y는이 아니구나. y-3은 2의 x- 지나는 점의 x좌표다. 따라서 y는 2x 플러스 5라고 구하면 돼요. 두 번째 건 제가 위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해볼게요.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y는 마이너스 x, 2,0이니까 x에 2 들어가면 현재 마이너스 2, 근데 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나요? 자,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원리대로 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y는 4분의 3의 x 플러스 8이죠. 빼기 6이었는데 그건 넘겨서 플러스 지나는 점의 y좌표. 이렇게 해도 돼요. 정리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할까라는 건데 기울기만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먼저 구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한 점을 골라서 쓰시면 돼요. 좀 더 간단한 걸로. 됐나요? 그래서 보기 1번처럼 나오면은 그냥 기울기를 구하면 저는 기울기는 1에서 마이너스 2에서 1로 갈게요. 그러면 3만큼 증가했죠? 그러면 y는 5에서 2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3이 돼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충실하게 x2 빼기 x1 분의 대가 1에서 마이너스 1을 뺐으면 분자는 그냥 자동으로 정해지게 이렇게 해서 이거 됐나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좀 더 간단하니까 이거 쓸까요?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현재 1이면 마이너스 1, 2가 되려면 플러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제를 풀 때 마찬가지인데 기울기 구할게요. 자, 3 플러스 1, 3 빼기 마이너스 1, 그럼 분자는 자동적으로 6 빼기 2겠죠? 그래서 1이네요. 그리고 이거 쓸게요. 그럼 y는 x 마이너스 1일 때 이거니까 플러스 3이다. 됐나요? 자, 2번은 공식을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x 절편이 a, y 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게요. 그러면 a는 a,0이고 b는 0,b죠. 따라서 기울기는 a분의 마이너스 b가 되니까 y는 마이너스 a분의 bx, 그리고 y 절편 나와 있으니까 뒤에 그냥 더하면 되겠죠. 양변을 b로 나누면 b분의 y는 마이너스 a분의 x 플러스 1이죠. 넘기면 a분의 x 플러스 b분의 y는 1입니다. 즉 x절편분의 x 더하기 y절편분의 y는 1이죠. 얘를 활용해서 풀어보면은 x절편분의 x 플러스 y절편분의 y는 1이 되겠죠. 양변에 6을 곱하면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정리가 되겠죠. 아니네요. 죄송해요. 마이너스 6을 곱할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넘기면 y는 2x 마이너스 6이에요. 제가 황급히 왜 지웠냐면 이런 형태를 표준형이라고 하고 이렇게 정리된 걸 일반형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뒤에 가서 배우려고. 됐죠? 그래서 저도 공식 많이 외우는 걸 싫어하지만 절편 두 개가 나와 있는 경우는 꼭 외워주세요. 됐나요? 자, 마지막 축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인데 x축에 평행하다면 y좌표가 다 같죠. x는 마음대로 들어가도. 그래서 y는 상수의 형태가 됩니다. 그럼 이 상수는 지나는 점에 y좌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l은 y는 y1이 되는 거예요. x축은 y는 0이겠죠. 이해되나요? 그럼 비슷하게 생각하면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좌표가 다 같으니까 x는 상수의 형태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지금은 지나는 점의 x좌표가 x1이니까 x는 x1. 그럼 y축은 x는 0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x는 상수니까 표준형에서는 표현이 불가능하죠. y가 사라져야 되니까. 됐나요? 하지만 y축과 평행한 직선은 x축과 평행한 직선은 y는 상수니까 기울기가 0이라고 하셔도 돼요. 됐죠? 그래서
보기 2번에 보면은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상수죠. 그래서 4 지나니까 y는 4. 마찬가지 밑에 있는 1번에 3번 보게 되면 x축에 평행하니까 y는 상수라서 y는 마이너스 2. y축의 수직이니까 x축의 평행 똑같죠. 그래서 y는 4. 됐죠. 자, 밑에서 보게 되면 서로 다른 두 점이긴 한데 3번 문제예요. 4, 4 같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y좌표가 일정하게 4를 지나야 되니까 y는 4. 그럼 거꾸로 해석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y는 4라고 했으니까 x축에 평행하겠죠. 두 번째는 얘들 둘이 같네요. 그럼 x가 항상 일정해야 된다. x는 2. 그럼 y축에 평행한 직선이 나온다 라는 거 이해되죠? 다음 장 한번 볼까요?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 여기서 의미는 일반형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된 걸 일반형이라고 하는데 일반형을 쓰는 경우는 저는 크게 두 가지 케이스만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두 번째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단원을 배울 거예요. 근데 아래쪽 거는 따로 단원으로 설명은 되어 있지 않고 여기 아래쪽에 있어요. 삼각과표요. 이게 이 내용입니다. 이거는 근데 두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하면 제가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러면 일반형은 이게 가지는 의미를 찾기가 힘드니까 해석을 하고 싶으면 저는 뭐로 고치라고 하냐면 표준형으로 고쳐서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표준형 고치는 거 쉽잖아. y는으로 정리하면 되죠. 근데 y는이 없으면 x는으로 정리해보면 이런 형태. x는 상수다. y축에 평행한 형태가 되겠죠. 됐나요? 그럼 y는 상수다. x축에 평행한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만 하면 해석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바꾸는 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직선을 간단하게 리뷰했는데 다시 한번 말하면 직선의 방정식은 한 점과 기울기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이렇게 공식이 나온다. y 빼기 지나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두 점이 나와 있으면 기울기를 구해라. 그리고 마음에 드는 한 점을 써라. 하지만 요거 절편이 나와 있으면 x절편분의 x, y절편분의 y를 써라. 네. 그리고 일반형이 나오면 표준형으로 고쳐라. 하지만 이 두 가지 케이스에선 반드시 일반형으로 푸니까 반대로 일반형으로 고쳐라. 라는. 됐나요? 그리고 마지막 축에 평행한 직선 y축에 평행하려면 x는 상수, x축에 평행하려면 y는 상수의 형태를 하면 된다. 됐죠? 자세한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